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루터기 영법 강좌 제33강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챕터 8 가정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시라면 뭐뭐실 텐데 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을 일반적으로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법은 앞에 조건절 뭐뭐시라면 이라고 하는 if가 붙어 있는 이 절을 조건절, 그리고 뭐뭐실 텐데 라고 하는 주절, 이것을 흔히 귀결절 그럽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 일어날 수 없는 일 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뭐실 것인데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가정법에는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그 다음에 현재와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 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혼합한 혼합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3강에서는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이 두 가지 시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가정법 현재를 봐보세요. 거기 우리말에 적혀진 내용을 보면은 현재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내용을 표현하며 직설법과 가정법이 혼합된 형태이다 그랬네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현재나 미래, 이것은 그 명칭에 가정법 현재라고 그랬지만 현재나 미래를 다 관할하는 그런 가정법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가정법 현재를 쓰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과 100% 반대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어른인데 내가 학생이라면 뭐뭐실 텐데 도저히 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이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그러죠. 현재와 100%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나 미래에 어떤 일이 실현될지 안 될지 내가 모르는 경우에 이것을 가정법 현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현되면은 직설법이 되고 실현되지 않으면은 가정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설법과 가정법이 혼합된 형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법 현재를 직설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문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거기 박스에 보면은 이 가정법 현재 시제의 공식입니다.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시제에 따라서 독특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if 주어 나오고 무조건 현재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현재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주절 즉 규결절은 will, can, may 하고 동사 원형이나 또는 명령형 뭐뭐 하거라 라고 하는 명령형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if절이 이게 비록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절대 위를 쓰면 안 되고 현재 동사만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주어 s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단수 동사 is나 was나 그리고 studies 이렇게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고, 그리고 규결절은 반드시 조동사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조동사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직설법으로 변하는 겁니다. 순수한 직설법으로. 자, 거기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if it rains tomorrow, we'll put up our departure. 자, 여기 보면은 tomorrow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죠. 그렇지만은 미래지만은 여기에 will을 쓰지 않았어요. 이 if절에서는 여러분들은 will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 will을 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그런 예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문법 시험에서는 if절에서는 절대 will을 쓰지 않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이 말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내가 확신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직설법 개념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I will put up 연기하다, delay, postpone 이 말이죠. 우리 출발을 연기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경우를 말할 때 이렇게 가정법 현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I can finish editing the report in time if it helps me. 여기서는 조건절 if절이 주절 뒤로 돌아가죠. 이렇게 이 조건절은 다른 모든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주절보다 이렇게 앞에 놔도 되고 이렇게 뒤에 놔도 상관없는데 다만 차이점은 이 조건절이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커머가 붙어요. 주절과 사이에. 그런데 뒤로 돌아가면은 원칙적으로 이 커머가 이 사이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도 알아두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조건절이 앞에 오나 뒤에 오나. 그래서 그가 나를 도와준다면 I can finish editing. edit란 말은 편집하다. the report 그 보고서를 in time 제 시간에 알맞게 그 보고서를 편집을 다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가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불확실한 경우죠. 이런 것을 가정법 현재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은 If you are late for a meeting, hurry up. 여기서는 이 주절이 명령형이 나온 예입니다.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뒤에 설명할 가정법 미래는 이렇게 주절이 명령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래서 if you are late for a meeting, 네가 그 회의에 늦을 것 같으면 서둘러라 그랬습니다. hurry up. 그러니까 늦을지 안 늦을지 모르는데 늦을 것 같으면 서둘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 현재에서 주절이 명령형으로 나오는 예문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경우, 확신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 가정법 미래로 들어가 볼까요? 자, 가정법 미래는 이것은 순수하게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앞에서 설명했던 가정법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가정법 현재는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심리적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이와 같이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이 패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법 미래의 공식은 거기 두 가지 형태를 박스 안에다가 설명해 놨습니다. 먼저 조건절에서는 if 주어가 나오고 이 should라고 하는 말이 꼭 붙습니다. should. 이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if절에 should가 붙었다 하면은 이것은 어떤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의 귀결절은 조동사의 현재형 will, can, may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양쪽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조동사의 현재나 과거 다 나올 수 있지만 뉘앙스가 차이가 나요. will, can, may와 같은 조동사 현재형이 나오면은 이것은 가정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실 것이다,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건데 would, could, might는 아마 뭐뭐실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더욱더 가정성이 농후한 불확실성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명령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러니까 주절이 명령형이 나오는 것은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이 두 개만 있어요. 다음에 설명할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에서는 명령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if절에 주어가 나오고 were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were to 동사. 이 were는 비동사의 복수 과거형이죠.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나 were죠. 그런데 가정법에서는 이 비동사가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were를 써줘야 돼요. was보다는. 그런데 이것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소위 가정법 과거에다가 이 표현을 집어넣는 그런 책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밑에 설명된 것처럼 이 what 부정사가 관할하는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s가 만약에 뭐뭐 할 것 같으면 이 s-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이 가정법 미래에다가 이 what 부정사의 어법을 같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앞에 조건절에 what 부정사가 나오면은 뒤에 귀결절은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should 이 조동사의 과거형만 나온다는 것을 주의하자. 자, 이것을 밑에 설명해 놓은 그 우리말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what 동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의 경우보다, 즉 이 2번이 앞에 있는 이 1번의 경우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또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려의 표명 또는 양보적 의미, 여기서 양보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면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what 부정사를 쓴다. 예를 들어서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안 바꿀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이런 말을 써줘야 돼요. 이 should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죠. 이렇게 미래의 불가능한 경우는 이 what 부정사를 쓴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뒤에는 귀결절은 반드시 조동사의 과거형만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should가 나올 때는 뒤에 현재, 과거 양쪽 다 나왔죠. 그런데 what 부정사는 가정법 과거만 과거로 흔히 쓰기 때문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것을 주의하자. 자, 이것들의 예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보기 전에 거기 참고, 앞에 설명한 예인데 이 if 주어 what 부정사는 would, could 뒤에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데, 이 형태는 가정법 과거 시제와 똑같지만 그 의미는 주로 미래를 의미하므로 여기서는 가정법 미래 시제에 포함시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의 귀결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동사의 현재형 will, can, may보다 가정성이 더 짙어서, 즉 실현될 가능성이 더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성이 짙다 이 말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더 희박하거나 더 불확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If it should rain tomorrow, we will 또는 would put up our departure. 앞에서 나왔던 가정법 현재의 경우와 의미가 비슷한 경우죠. 그런데 이때는 여기서는 이 should rain 했기 때문에 뒤에는 will, would가 다 나온 것이고, 내일 비가 올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이런 개념이에요. 앞에서 가정법 현재에서는 if it rains tomorrow, 이것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경우라고 그랬죠. 근데 이 should rain이 나오면은 비가 올 확률이 없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티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다거나 또는 어떤 네이티브가 쓴 영문을 볼 때 이 if절이 should가 나오면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듣고 보고 말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우리는 우리 출발을 연기할 것이다. We will 하면 확실하게 연기한다는 개념이고, would를 쓰면은 아마 연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다소 불확실한 표현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If he should come here, 그가 여기에 혹시라도 온다면, 올 것 같지 않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I'll show him how to handle his problem.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How to handle his problem. 그의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텐데, 그런데 그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고 안 올 확률이 많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what 부정사가 나온 예네요. If he
were to beg my approval on his knees, I would still refuse. If he were to beg, 이 beg은 간청하다, 간구하다, approval, 승인, on his knees는 무릎을 꿇고, 그가 무릎을 꿇고 내 승인을 간청한다 할지라도 I would still refuse. 나는 여전히 거절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if he were to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w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조건절이 아니라 문맥을 보고서 이것이 양보적 의미로 그가 무릎을 꿇고서 내 승인을 간청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표현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워트 부정사가 나오면은 양보로 번역할지 아니면 단순한 조건으로 번역해야 될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he were to reject my proposal to make a deal, I would be devastated. 자, if he were to reject my proposal,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무슨 제안이냐? To make a deal. make a deal은 거래를 트다, 거래를 맺다, 거래를 맺고자 하는 내 제안을 그가 거절한다면, 혹시라도 거절한다면 I would be devastated. 이 devastate란 말은 파괴시키다 또는 어떤 큰 타격을 입히다, 비탄에 빠지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런 타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be devastated 하면은 큰 타격을 받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결과에 대한 우려 표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거래를 맺고자 하는 내 제안을 혹시라도 거절한다면 나는 아주 큰 타격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때 이 would를 쓸 수 있다고 하는 이해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르트기 영문법 171쪽에 보면은 다양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쉬운 문제 4문제만 발췌했습니다. 자, 1번 봐주세요. If I will go 또는 go to Europe next week, 다음 주에 내가 유럽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 이런 말, I'll stay there for about 2 weeks. 내가 거기서 2주 동안 머물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다음 주에 유럽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if 절에서는 절대 이런 위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격이에요. 그래서 if I go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if our products have 또는 should have any defects, you could get a refund on them. 자, 이 경우는 가정법 미래의 나 또는 현재로 나왔는데 여기서 have가 나온다면은 가정법 현재이겠고 should have 이렇게 나오면은 가정법 미래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판별해야 될까요? 이런 때는 뒤에 있는 귀결절의 이 시제를 보고 판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can이 아니라 can의 과거형 could가 나왔죠. 조동사의 과거형이 규결절에 나올 때는 단순한 가정법 현재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should have 이것을 써줘야 맞다. defect란 말은 결함, 결점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에 어떤 결함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으면 you could get a refund, get a refund로 환불을 받다. on 뭐뭐에 대하여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If there's a problem with the car, you are calling, you can call the service center. If there is가 if there is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가정 현재죠. 그 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당신은 call, 전화를 할 수 있다. the service center에다가 전화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래가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현재든 어떤 시제든 간에 이 귀결절은 원칙적으로 이런 조동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동사가 안 나오면 직설법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의미도 좀 이상해요. 따라서 이 경우는 you can still 이 조동사가 나와 있는 can, you can call 이 can call을 골라주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If you should 또는 will miss the training session, please contact Miss Roy in personnel. 자,
여기서 if 절에서 should가 나오면 가정법 미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if 절에서는 원칙적으로 will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 시험에서나 어떤 영어 시험에서 if 절에 will이 나오면 일단 틀린 것으로 보십시오. 따라서 여기서는 should가 정답이었습니다. 트레이닝 세션, 이 세션이란 말은 어떤 행사라든가 강좌라든가 그 기간을 말해요. 학기란 말도 있고 회기란 말도 있는데 트레이닝 세션이란 말은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연수 강좌를 받는다 그러죠. 그 연수 기간, 훈련 기간을 트레이닝 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연수 강좌를 빼먹는다, 놓치게 되면은 Please contact Miss Roy in personnel. 이 personnel이란 말은 인력을, 회사에서의 인력을 말하는데 이렇게 P가 대문자로 나오면은 인사과 또는 인사부를 말해요. 그래서 인사과의 Miss Roy에게 연락하세요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should가 정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가정법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34강에서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